네. 좋습니다. 자, 우선은 뭐 시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잘 봤고요. 중간고사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이제 기말고사를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해야 돼요. 진도가 또 이렇게 만만치 않은 부분이라서 특히 사회정의 같은 부분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난이도로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진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분석은 유튜브에다가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꼭 보세요. 그래도 뭐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었으니까 보면서 좀 분석 좀 하시고, 그리고 17번은 많이 틀렸더라고. 17번 인재주의랑 비인재주의 있죠? 메타윤리학. 그건 여러분 제가 틀리게 하려고 낸 겁니다. 그럼 맞춘 애들이 더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 이론규범윤리 얘기할 때 그죠? 얘기했었죠. 학문으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학문으로 쓰일 수 없다가 이제 비인지주의가 되는 거고, 쓰일 수 있다가 인지주의가 되는 건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도 잘 봤지만 9반이 또 굉장히 또 잘 봤습니다. 아주 대단하십니다. 잘했고,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우리가 또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돼요. 기말고사는요 46쪽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생명과 윤리 46쪽부터 다시 들어가서 지금 계획은 109쪽까지인데 물론 이게 응용윤리이기 때문에 우리 이론규범윤리 할 때만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이론규범윤리를 우리가 굉장히 좀 심층적으로 다뤘었지. 근데 뭐 배우면 알겠지만 이 생명윤리는 거의 대부분 다 했고요. 사랑과 성은 금방 넘어갑니다. 볼 게 별로 없어요. 대신에 사회정의가 볼 게 되게 많아. 이 파트는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은 109쪽까지는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99쪽까지 되지 않을까 우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우리가 46쪽에서부터 56쪽, 55쪽까지는 중간고사 때 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그 시간을 중첩시키는 데 있어서 좀 손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은 제가 미리 얘기해 줄 겁니다. 왜냐면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안 다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낼 거거든. 그래서 우선 문제 하나는 칸트의 자살. 칸트가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머지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아직 생각은 안 했는데요. 이런 유형으로 이렇게 다룰 거다라는 거는 미리 얘기를 해줄게요. 실존주의 쪽으로 하나 내려고 하고 있어요. 우선은 칸트 자살이랑 실존주의,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때 대해서 제가 미리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그 파트만 좀 공부 좀 해두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제 56쪽 같은 경우는 56쪽부터는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야. 중간고사 때처럼 내가 뭐 얘기해주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직접 하시면 되겠어요. 뭐 잘하더라고. 괜히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워낙 잘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오면은 화요일 이제 6교시가 되겠지? 바로 수행평가 봅니다. 우리 미뤘던 거. 원래는 이게 주제가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 칸트랑 공리주의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가지고 논술을 하는 거였는데, 교생 선생님도 오시고 하면서 수업이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어서 안락사로 주제를 바꿨어요. 그래서 안락사에 대해서 칸트하고 공리주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칸트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공리주의 철학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안락사의 어떤 그 도덕적 쟁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칸트 공리주의 식으로 이제 써야 되겠지. 칸트 입장에서는 안락사는 이렇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안락사는 이렇다. 그리고 이제 나의 생각은 어떠냐 이거지. 내가 칸트주의냐 공리주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까지 논술하면 되겠어요. 천자 이상이고요.
유전자 가해 기술하면 참 좋은데 그게 2019년에 전국 고등학생 논술 대회 주제였거든. 유전자 가해 기술이. 근데 그거를 이제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과세 특위에다가 유전자 가해 기술로 수행 평가했다 그러면 안락사보다 좀 더 좀 고급지게 나올 수 있을 텐데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다른 수행 평가 하나는 이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인데 자율 보고서야. 그래서 응용윤리 파트 있지? 생명윤리, 그다음에 사랑과 성, 그리고 사회정의.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제를 골라서 여러분들 배운 거죠. 그러니까 뭐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뭐 많이 있어요. 정의로운 국가란 뭐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신문 기사 같은 거를 이제 스크랩을 해가지고 그거랑 관련지어서 보고서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는 기말 전에 내는 거야. 보는 게 아니고 그건 제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간은 내가 저기 계획서에다가 썼는데 날짜를 까먹었네. 또 기말고사 전까지 내야 돼요. 그래서 기말고사 전에 그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사회정의는 우리가 기말고사 전에 계속 진도를 나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상황이 되겠지만 그냥 보고 내가 좀 다루고 싶은 주제가 이쪽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보고서 쓰면 되겠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그 1차 수행평가 보고 다시 얘기해 줄게요. 다시 얘기해 줄 거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그 안락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게 좀 좋겠죠? 왜냐면 우리가 1차 수행평가로 할 거니까 그지? 그래서 안락사보다는 생명과 윤리에서 다루고 싶다라면은 뭐 자살 문제라거나 그런 쪽 아니면은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유전자 가해 기술이라거나 뭐 이런 쪽 생명 복제, 개체 복제 이런 쪽으로 다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하겠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진도를 좀 넘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준비 좀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니네가 안 보이네. 이상하다. 이게 왜 또 쓰는 게 안 되지? 참 다시 좀 한번 해볼게요. 글씨가 안 써져. 이걸 다시 깐 건가? 아 참. 이걸 다시 깐 거구나. 오케이 됐다. 자, 보이죠 이제?
나와서 여기입니다. 여러분, 자, 내가 프린트 준 거 펴놓고 봐도 되고 나랑 같이 이거 봐도 되고요. 이렇게. 준비됐나? 준비됐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여기서는 우선은 얘들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 생명윤리 파트에서는 우선 생명복제거든. 생명복제. 생명복제는 두 개가 있습니다. 동물 복제 있고요. 인간에 대한 복제 문제인데 여기서는 배아 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체 복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배아 복제랑 개체 복제를 구분하는 문제가 몇 번 다뤄지기는 하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 프린트에 나옵니다. 내가 집어넣어 놨어요. 풀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 응용윤리 파트 아니야, 그죠? 응용윤리 파트고 여기서는 이제 복제 금지 혹은 복제 찬성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겠죠. 여기 나오는 이 생명 존중, 도가나 불교나 서양의 크리스토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이론규범 윤리 여기서 반대되는 이론규범이 되는 것이지, 그죠? 그런 것 좀 체크하시고요. 자, 들어갑시다. 생명복제의 의미. 예전에 그 돌리, 복제양, 돌리, 여기서부터 이제 포유류 복제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인간 복제도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우선 동물 복제 봅니다. 찬성. 동물 복제를 통해 우수한 품종을 개발, 유지할 수 있으며 희귀동물을 보존하고 멸종동물을 복원할 수 있다. 찬성 입장이 되겠죠. 이렇게 비호감으로 나오네요. 영상이. 좀 멀리 좀. 됐다. 반대. 동물 복제는 자연의 질서를 위배. 야, 자연의 질서 위배한다니까 여러분. 여기서 반대하는 철학자, 이론규범학자. 대표적으로는 자연법 될 수 있겠다, 그죠? 또 도가도 될 수 있겠고요. 동양 윤리는 끼워 맞춘다면 대체적으로 다 자연의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반대할 수 있겠죠, 그죠? 동양은 자연과의 조화를 얘기하니까, 그죠? 종의 다양성을 해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선생님, 동물 복제가 왜 종의 다양성을 해칩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호랑이 중에 얼마 전에 흑호라고 이제 발견이 됐더라고요. 흑호, 검은색 호랑이야. 근데 전 세계에 한 3마리밖에 없대나? 여러분, 만약에 동물 복제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하고는 있죠. 하고는 있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이용하게 된다라면은 흑호를 이제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흑호가 많아지고 우리가 흔히 보는 시베리안 호랑이 그런 모습들, 그런 그 종들은 없어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종의 다양성을 해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동물의 생명을 수단으로 여기는 문제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동물 복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생명을 수단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 그죠?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생명을 복제하는 거 아니야. 그게 수단으로 보는 거지.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동물 실험도 여기에 이제 해당될 수 있는 건데, 그 영국에서 모기 있잖아, 모기. 인간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는 동물, 생물이 여러분 모기래요. 모기가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다는 거야. 그래서 영국에서 이 모기의 그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을 낳을 수 없는 개체를 만들어 가지고 풀어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모기들끼리 이제 뭐 이제 번식을 하게 됐을 때 알을 못 낳는 거야. 그럼 그걸로 끝.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모기가 아예 없어졌대요. 그 영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왜죠? 모기가 아무리 해충이라 하더라도 그 모기를 잡아먹는 생태계에 그 어떤 상위 동물도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우리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제한을 걸어버리면 분명히 생태계에는 큰 문제가 미치게 될 수 있다. 나비 효과처럼 이런 쪽으로 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여기는 대부분. 자, 인간복제 봅니다. 인간복제 윤리적 쟁점. 인간복제는 우선 배아복제와 개체복제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배아복제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연구 성과가 뛰어났었죠. 한때. 그게 언제야? 황우석 박사 그 사태라고 하죠. 그때인데 배아복제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요. 인간 자체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그 배아 단계까지의 그 태아인 거죠. 이거를 이제 만드는 거야. 복제하는 거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기저기 난치병 치료하는데 쓰는 건데 그거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 배아 줄기 세포가요. 그러니까 수정된 그 배아 줄기 세포가 만능 세포인 거야. 만능 세포. 심장도 될 수 있고 간도 될 수 있고요. 하반신 불구인 환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신경을 이어주게 되는 그런 뭐 뉴런의 역할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까지 다 싹 다 만들게 할 수 있는 진짜 만능 세포가 배아줄기 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배아줄기 세포는 당연히 수정란, 정자 난자가 이루어진 그 수정란의 배아 단계에서 실험용으로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했었다고 초기에.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 당시에. 뭐 드디어 우리나라도 노벨 의학상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부터 해서 국가의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한번 해봐라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었다고. 뭐에 의해서입니까 지금? 공리주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다 인정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반대는 이제 대부분 칸트주의자들이 뭐라고 반대하느냐? 아니 어떻게 배아를 실험으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이것도 인간인데 이것도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 이 배아도 결국 인간이 되는 거고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속 손상에서 생명과 같은 것인데 지금 내가 한 얘기 다 뒤에 나와. 그건 안 된다 했더니 이제 그 연구팀은 이렇게 얘기하죠. 13일인가? 13일 이전에는 어떠한 장기나 기관도 없기 때문에 세포에 불과하다. 이 이후부터는 말대로 생명이 맞지만 그 이전에는 생명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다 동조해가지고 오케이 써라 막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심지어 수정란이다 보니까 난자도 필요하잖아요. 그 여성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많은 여성분들이 나도 그 연구에 이제 뭐 도움을 주고 싶다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기증도 하고 그랬다는 거지. 근데 그 채취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이제 연구에 어떤 그런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아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배아 복제.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배아 복제는 인간을 복제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배아를 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난치병 치료하는 데에다가 쓰는 겁니다. 만능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개체 복제는 뭐다? 인간 자체를 만드는 거고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려면 여러분 아일랜드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아일랜드. 영화 아일랜드. 그게 개체 복제. 그래서 배아 복제는 여기저기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해요. 뭐 유전자 가위 기술이다 뭐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거기에 하나에 또 포함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연관되는 연구 중에 하나가 되고 개체 복제는 세계 전국 어느 곳에서도 하면 안 됩니다. 뭐 암묵적으로 어디선가 연구는 이루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 세계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거 우선 포인트로 잡으시고 갑니다. 배아 복제는 배아 줄기 세포를 얻기 위해 복제를 통해 배아 단계까지만 발생을 시킨다. 개체 복제는 복제를 통해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낸다. 차이가 있습니다. 배아 복제 찬성. 배아는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배아로부터 획득한 줄기 세포를 활용해 난치병 치료 가능하다. 그 포인트는 난치병이에요. 반대. 배아 역시 초기 인간 생명이다. 배아 복제 과정에서 많은 수의 난자를 사용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반대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배아 시기는요.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 모든 기관이 형성된 이후부터 출생 전까지가 태아라고 해서 배아와 태아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찬성이 되는 거지. 대체적으로. 내가 왜 대체적으로 얘기했느냐? 지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도 이거 바로 다음에 얘기를 해줄게요.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찬성 입장이다 이거야. 배아하고 태아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구분하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다른 좀 찬성 입장이 되는 거다. 이해됐나? 이해됐나? 여기까지 이해됐나? 오케이 좋습니다. 인간 배아 줄기세포, 줄기세포의 한 종류이고 배아 줄기세포란 뭐 근육, 뼈, 뇌, 피부 등 신체의 어떤 기관으로도 전환될 수 있는 만능 세포를 얘기합니다. 오케이. 생명 목적은 좀 전에 얘기했고요. 자 여러분 이거 문제 풀어보세요. 이거 풀어보세요. 답은 나와 있는데 한번 풀어봐. 시간은 30초 주겠습니다. 자 볼까? 가의 갑을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한다. 갑 모든 인간이 배아에서 생을 시작한다는 사실이 배아가 인격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자 모든 인간이 배아에서 생을 시작한다는 것은 우선 인정하는 거야, 그지? 배아에서부터 인간이 생이 시작된다. 이거 인정인 거야, 그지? 그러나 배아가 인격이라는 것은 증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배아가 인격이 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찬성인 것 같잖아,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아가 발생 중인 인간 생명, 발생 중인 인간 생명이라는 건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생 중인 인간 생명이야, 생명이 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배아를 존중해야 한다. 배아 존중이네요. 근데 또 그렇지만이라고 나왔어. 배아와 사람이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건 아니랍니다. 배아하고 태어난 사람하고 도덕적 지위는 다르다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그래서 자 여기 포인트죠. 목적이 중대하고 가치 있는 경우 뭡니까? 누구예요? 공리주의네요. 공리주의 입장에서 배아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네. 그지? 가능하다네. 좋은 목적이 있고 중대한 가치를 위해서는 배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 배아가 인격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막 무분별하게 쓰면 안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갑자기 사례가 걸렸네.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가 되겠죠. 수정부터 출생까지 과정에서 인격이 정확히 언제 생기는지 결정할 수 없다. 언제 인격이 생기는지도 잘 모른다 이거야. 얘도 그거 인정하네. 없다면 우리는 배아를 발달한 인간과 언제 인격이 생기는지 모르니까 이 배아 자체를 뭐야? 인간과 동일한 존재로 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 둘의 공통점 뭐예요? 언제 인격이 생기는지는 몰라. 증명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배아를 존중하는 거는 존중을 할 수는 있으나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실험에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을은 언제 인격이 생기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배아에서부터 인간과 동일한 존재로 봐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오로지 인간성. 야 이거 누구냐? 우리의 생명이 인간성 그 자체로 존중. 칸트네요, 칸트. 그죠? 라면 발달 초기 단계 인간의 생명도 발달 초기 단계 인간의 생명도 존중해야 된다. 인간 배아를 이용하는 연구의 허용은 결국 사람들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좀 더 나쁜 행위를 허용하게 된다. 야 이게 뭐냐면 우리 책엔 안 나오는데 미끄러운 경사길이라 그래가지고 요 밑에 볼게요. 미끄러운 경사길이 뭐냐면 요겁니다. 자, 한번 이 눈길에서 미끄러지게 되면은 점점 내려갈수록 눈이 쌓이게 돼가지고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리죠. 그게 미끄러운 경사길이라는 얘기예요. 동물 복제 혹은 배아 복제
인정해주게 되면 특히 배아복제 같은 경우 인정해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개체복제까지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점차 안 좋은 일까지 허락하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그게 바로 미끄러운 경사길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 아침에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사복 못 입는 거 알죠? 그죠? 사복은 이제 안 됩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점퍼를 입는다고 하면 안 돼요. 추우면은 이제 과잠바 입어야 돼. 근데 내가 어느 날 은준이가 뭐 가디건을 입고 왔어. 사복을 입고 왔어. 야, 너 왜 이렇게 입고 왔어? 아, 선생님 너무 추워가지고요. 그래? 알았어. 봐줄게. 봐줬어. 그럼 이제 다음에 은준이는 뭘 입고 와야 되냐? 막 이상한 뭐 코트를 입고 온다든가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뭐 반바지만 입고 온다. 반바지 입고 와도 되는데, 그죠? 또 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게 미끄러운 경사길이라 이거야.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하고 수능에서 종종 나오는 겁니다. 종종 나와요. 그럼 보자. A. 배아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인가? 자, 분명히 갑도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